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굽고 손끝 갈라졌습니다. 밤새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워놨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명절에 잠깐 들러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워봤자 결국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국 혼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평생 바쳐 키운 자녀들은 결국 그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가끔 찾아뵙는 부모일 뿐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노년의 진실을 다룹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들을 만나며 발견한 진짜 행복의 비밀. 그 핵심은 바로 혼자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는 반드시 모든 노년층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당신의 노년을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경제 상황, 자신의 문제로 이미 벅찹니다. 당신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주말마다 찾아와서 용돈을 잘 주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솔직해집시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찾아옵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잠깐 들르는 것입니까? 당신의 전화를 받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서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당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불행해집니다. 당신의 기대와 요구가 그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재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절 때 형식적으로 만나는 친척들, 오래전 이웃이었다는 이유로 연락하는 사람들, 그저 나이가 비슷해서 모임에 나가는 지인들. 이런 관계들이 정말 당신에게 행복을 줍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조차도 강제로 유지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행복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78세 이영수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매달리고 매일 전화하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처롭게 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겠구나라고요. 그 뒤로 할머니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 3회 노인대학에 나가 그림을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지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녀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변하자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요.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영화 보는 것, 혼자 여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혼자지만 충분히 행복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병원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온갖 장치에 연결된 채로?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말하기 꺼리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장례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불길하다고 피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82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신 후 모든 장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물론 장례 방식, 화장 후 유골 처리 방법, 심지어 장례식에서 틀어줄 음악까지 직접 선택해 두셨죠. 처음에 가족들은 왜 그런 불길한 준비를 하냐며 반대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갑자기 떠나면 너희들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뭘 좋아하셨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큰 부담이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결정들을 직접 내리는 것이 마지막까지 내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장례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고민들 말이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두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미리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자필 유언장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배는 물론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두세요. 둘째, 장례 방식을 결정해두세요. 매장을 원하시나요? 화장을 원하시나요? 화장 후 유골은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나요? 납골당, 자연장. 이런 결정들을 미리 해두면 가족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두세요. 오랜 친구들, 멀리 사는 친척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넷째, 디지털 유산도 정리해두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이메일에 저장된 사진들은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년 전 모든 서랍을 정리하셨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 폴더에 모아두시고 보관할 물건들과 버릴 물건들을 분류해 두셨죠. 심지어 장례식에 입고 싶은 옷까지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왜 그런 것까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뒤적이거나 옷을 고를 필요 없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된 죽음이란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이 아닐까요?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장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임종 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사전 장례 계약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울하거나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충실하게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준비된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복잡한 절차로 더 괴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이거 사도 될까? 이런데 돈 쓰면 낭비 아닐까? 자식들 위해 더 아껴둬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평생 돈 모으고 아끼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준비,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용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은 정말 여러분의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버스 타는 돈도 아끼려고 먼 거리도 걸어 다니셨고, 반찬도 가장 싼 것으로만 드셨죠. 그렇게 모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지? 한 번도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네. 다행히 할머니는 회복하셨고, 그 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와 케이크를 드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작은 사치였죠. 놀랍게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생기 있어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라며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작은 사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5,000원짜리 디저트일 수도, 3만 원짜리 공연 티켓일 수도, 혹은 10만 원짜리 일일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썼을 때 진심으로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 예산을 따로 세우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를 위한 선물로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둘째, 비싼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고가의 명품 가방보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장소로의 여행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경험은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배움의 기회, 여행, 문화 체험 같은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넷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80세가 되던 해 평생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제주도 여행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못 갈 수도 있으니 지금 가야겠다고 하셨죠. 그 여행 후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니 평생 가장 행복한 3일이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 후로도 2년간 그 여행 이야기를 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돈 아껴야지라며 여행을 포기했다면 이런 소중한 기억도 없었을 겁니다. 돈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모아두기만 하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까? 서랍마다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네 번째 준비,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간소한 삶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물건을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입던 옷, 오래된 가전제품, 기념품들, 오래 쓰지 않는 그릇들. 이런 물건들이 집 한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 모르니까, 아직 쓸만하니까,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과거의 흔적일 뿐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조영숙 할머니는 평생 물건을 모으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40년 된 집에는 천장까지 물건이 쌓여 있었고 좁은 통로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다 소중한 추억이라며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거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 후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내 물건들이 나를 해치고 있구나.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자녀들과 함께 한 달간 대대적인 정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물건 버리는 게 마음 아팠지만 점점 집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기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 물건을 버리니까 내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 여러분,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둘째, 카테고리별 정리를 해보세요. 옷, 책, 서류, 주방용품 등 카테고리별로 모두 꺼내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추억의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모든 추억의 물건을
다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두면 추억을 지키면서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자녀들은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미리 물어보고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처분하세요. 간소한 삶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청소와 정리정돈이 쉬워집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관리하기 쉽고 찾기도 쉽습니다. 둘째,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건이 쌓여 있는 집은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리적 공간이 정리되면 정신적인 공간도 함께 정리됩니다. 넷째, 이사나 주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물건이 적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인지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정리하세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될 자유와 가벼움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명품백이 주는 행복보다 5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보다 동네 공원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더 오래 갑니다. 당신은 평생 거창한 행복을 좇느라 정작 발밑의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5번째 준비,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비싼 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하지만 이런 큰 행복은 일시적이고 빨리 적응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모여 진정한 삶의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큰 기쁨보다 작은 기쁨이 자주 반복될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번의 호화로운 여행보다 매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도 직장에서의 성취감도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공원에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새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모습에 특별한 기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새들이 내 존재를 알아보는 순간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은 일상이 할아버지의 우울증을 치료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느끼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포근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감동, 꽃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작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오감 활용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꽃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작은
기쁨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자녀가 잘 찾아오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나만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넷째,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한다든지, 저녁에 잠들기 전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를 읽는다든지 하는 작은 의식들이 삶에 안정감과 기쁨을 줍니다. 작은 행복들을 모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발 밑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채로, 아니면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미리 장래 준비해두기,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 허용하기,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유가 찾아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오히려 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순간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 일상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